여러분 안녕하세요. 미국 유학을 전문으로 하는 밝은 미래 교육의 신과 함께 미국 유학 신동입니다. 오늘은 중고등학교 미국 유학 시 어떤 학교를 선택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부모들이 아이의 미국 유학을 고려할 때 가장 먼저 걱정하는 부분이 바로 어떤 학교를 선택할지일 것입니다. 예를 들면 미국 어느 지역으로 유학을 보내야 할까? 또는 공립학교를 보내야 되나 아니면 사립학교를 보내야 되나? 마지막으로 기숙형 보딩스쿨에 보낼지 아니면 기독교 사립학교로 보낼지, 미국에서 오랜 기간 동안 거주하며 공부했던 저 역시 처음 유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립으로 갈까 공립으로 갈까 어떤 지역이 좋을까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맨땅에 헤딩하며 미국 고등학교와 미국 대학 입시를 경험해보니 본 질문의 순서가 얼마나 잘못되고 위험한 생각이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처음 아이의 미국 유학을 고려하는 단계에서 공립을 보낼까 사립을 보낼까 라는 질문보다 더 먼저 고려해야 하는 부분은 바로 내 아이의 학습 능력을 체크하는 것입니다. 아이의 학습 능력이 최상위권으로 뛰어나다면 미국 내 뛰어난 사립고등학교에 보내 인맥은 물론 아이비리그를 포함한 미국 내 상위권 명문대 목표로 할 것인지, 학습 능력이 중상 또는 상위권 정도라면 유명한 사립학교나 학군이 센 공립학교가 아닌 지역을 선택해서 해당 학교에서 내신 탑을 노려보는 전략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부모들은 내 아이의 학습 능력에 맞추어 학교를 선택하기보다는 우선 미국에서 가장 좋다는 지역을 결정하고 해당 지역에서 유명하고 좋은 학교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이는 이제 갓 운전면허를 취득한 초보 드라이버가 고가의 슈퍼카를 살지 고민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몇 해 전 제가 담당했던 학생 사례를 소개해볼까 합니다. 당시 중학교 2학년이었던 A 학생은 분당에 거주하며 반에서 10등 정도 하는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이 A 학생의 부모님은 아이의 학업 능력 수준은 뒤로 한 채 무조건 미국의 명문 고등학교를 찾아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학교별로 어느 정도 소폭 차이는 있겠지만 서울이 아닌 경기도권 학교에서 반에서 10등 정도 하는 아이를 인서울 대학 입시도 어려울 것 같은 생각에 미국 유학을 통해 아이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려고 하는 마당에 아이를 미국 명문 사립학교에 보냈으니 학교 생활 내내 아이나 부모가 고생함은 물론 시간이 지나 추후 대학 입시에서도 당시의 학교 선택에 대한 후회를 많이 했었습니다. 미국 학교는 쉽다라는 단순한 생각으로 유학을 접근하는 것은 위험한 생각입니다. 미국에서 좋은 학교, 명문 보딩스쿨이나 사립학교 또는 공립학교에서 AP 과목을 포함해 내신 올 A를 받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아이의 영어 실력은 어느 정도인지, 영어가 조금 부족하다면 학교에 ESL 등의 국제학생을 위한 영어 수업이 따로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위권 미국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한다면 입학하고자 하는 고등학교에 적절한 수의 AP 과목이 개설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AP 개설 과목이 많다고 단순히 좋은 학교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학교에서 20개가 넘는 AP 과목을 제공한다고 해도 내 아이가 모든 AP 과목을 수강하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따라서 주요 과목, 영어, 수학, 과학, 사회, 그리고 대학에서 내가 전공하고자 하는 분야와 관련이 있는 AP 과목이 개설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AP 수업은 단순히 많이 수강한다고 해서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미국 내 명문 고등학교의 경우 학교 분위기 자체가 대학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보통 AP 과목 10개 정도는 수강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실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에서 해당 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과도한 AP 수강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뿐 아니라 좋은 성적을 받고 유지하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내 아이가 정규 과목 외에도 AP 수업을 수강하고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해 미국의 교육 환경도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 SAT 비중이 현저히 줄어들었고 일부 대학들의 경우 SAT 점수를 단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거나 아예 고려하지 않는 대학들도 생겨났습니다. 반대로 SAT의 비중이 줄어든 만큼 내신 비중은 높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을 예로 들자면 수능 시험이 없어진 상황에서 대학 신입생을 선발할 때 어떤 요소를 평가해서 뽑을까요? 당연히 학생의 내신 성적을 보겠죠. 현재 미국의 상황이 이와 같습니다. 결국에는 내신, 액티비티, 에세이, 봉사활동 등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미국에서도 대학 지원자들의 SAT 점수를 기준으로 어느 정도 필터링을 했지만 현재는 어느 정도 내신만 갖추었다면 많은 학생들이 미국 내 명문 대학교에 지원을 하는 상황이라 명문대 입학 경쟁률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최근 미국에서 랭킹이 높고 명문 학교로 알려진 곳일수록 동양인 학생의 재학 비율이 아주 높습니다. 상위권 명문 고등학교들은 중국 학생들을 포함하여 동양계 학생들이 거의 50%를 차지할 정도입니다. 요즘에는 중국 학생들이 학교에 많다면 좋은 학교이며 백인 학생들이 많다면 중간 정도 하는 학교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미국 대학들은 학생들을 선발할 때 다양성, 즉 다이버시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즉
학업, 운동, 인종, 집안 배경, 경제적 지위 등에서 최대한 골고루 분포된 학생들을 뽑고 싶어 합니다. 아이의 학업 능력이 따라주질 않는데 내 아이를 미국 명문 고등학교에 보내서 학업적 성취를 통해서만 명문 대학에 입학시키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학업 능력이 조금 부족한 경우에는 내신을 잘 받을 수 있는 학교에 재학하여 내신 관리를 잘 하고 동시에 학교 내외 여러 활동에 참가하여 나만의 스토리를 만들어 좋은 에세이를 쓸 수 있다면 명문 대학 입시도 노려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미국 유학 시 어떤 고등학교를 선택해야 하는지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